자, 이번 시간은 16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문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번 보니까 실행정론이 나왔네요. 실행정론은 이론적으로는 행태주의와 비교되고 행정학적으로는 관료제와 비교되거든요. 사실만 연구해서 이론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학문은 그 시대와 맞아야 되고 그 시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 이러니까 행정학도 이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책 지향,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정책을 만든 행정학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반면에 사이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연구했고 그 다음에 가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만 연구해서 이론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행정의 과학화다. 사이먼 인간 행태 연구 과학화다. 맞는 말이고 애플비가 계속 뜨고 있죠. 애플비는 이론론입니다. 디모과 애플비. 반면에 정치가 의지를 표명하고 이것을 구현하는 거라면 행정을 이를 실천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의지를 구현하고 이거는 그 군노 얘기네 지금. 답은 3번입니다. 테일러는 그 미국 행정학을 처음부터 경영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과학주관법이 행정학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1901년도에 테일러의 이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유형의 수단 규제, 관리 규제, 성과 규제는 처음 나왔죠, 이거. 수단 규제는 이건 뭐냐면 어떤 걸 하기 전에 투입 요소를 지정해 주는 거야. 이런 장비를 써라, 이런 기술을 써라. 다 지정해 주는 게 수단 규제. 성과 규제는 국가가 기준을 정해요. 이거를 자유롭게 넘어가라는 거.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성과 규제예요. 그지? 관리 규제는 그게 아니고 그 성과 규제 문제점 뭐냐면은 이 성과 규제, 성과 그 수준 누가 정해줘? 국가가 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관리 규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단계별로 규제 수준을 정해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계획서를 검토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행됐는가를 내가 확인해 보는 게 관리 규제예요. 대표적인 게 해썹이야. 그렇지? 식품 안전에 대한 이런 중점 관리 기준을 단계별로 정한 다음에 스스로 정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검증받는 게 관리 규제가 되고요. 반면에 보다시피 어떤 수준만 정해줘. 국가가 신약에 대한 부작용 수준, 이런 수준만 정해주고 네가 자율적으로 넘어가라는 게 바로 성과 규제가 되죠. 니은이. 그 다음에 보다시피 어떤 뭐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술을 사용해라, 어떤 장비를 착용해라 다 정해주는 게 뭐가 돼? 수단 규제가 돼요.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력한 게 수단 규제라면은 그다음에 성과 규제와 관리 규제가 민간 좀 재량이 있죠. 성과는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관리 규제는 단계별로 수준을 정하되 수수료 정하되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볼 거고요. 과정 규제라고 그래요. 얘는 산출 규제고 얘는 투입 규제라고 그래요. 투입 규제, 과정 규제, 산출 규제.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조합주의는 누가 비교된다? 국가 중심이었고요. 엘리트 중심이었지. 얘는 누가 비교된다? 다원주의와 비교되죠. 조합주의는 다양한 집단들을 집단대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죠. 노동은 노동대로, 경영은 경영대로 묶은 다음에 대장들을 참여시켜서 국가 중심으로 합의하게 만드는 게 조합주의야. 그러니까 국가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개입자가 되겠죠. 반면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이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걸 받아들인다는 소극적 중재자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은 뭐냐면 노동 집단이 되게 많은데 다 참여시킬 수는 없을 거니까 노동 집단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묶어요. 그지? 개별 노조, 그다음에 뭐 다 산하 노조, 단일 노조, 단위 노조 묶은 다음에 한 노총, 민노총의 대장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노총, 민노총이 국가와 합의했다면은 그 속하 있는 노조들은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각 집단들의 대표를 단일적으로 또 집단 내는 위계적으로 서열이 잡혀 있겠죠. 서열 잡혀 있고 또 다른 집단도 서열 잡혀 있을 거고요. 이런 집단들을 국가 중심으로 모은 다음에 사회가 협의하게 만드는 거지. 단일적이다, 위계적이다 맞는 말이고 또 이 집단들은 비공식이지만 얘는 공식 참여자야. 공식적 권한을 줘. 특정 분야에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다음에 합의한 다음에 자기 내에 속한 사람들을 통제하게 만들겠지 이렇게. 맞는 말이고요. 국가는 중립이 아니라 보다시피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맞는 말이다. 노동집단들, 경영집단들, 시민집단들의 대표자들과 우호관계, 협력관계 맞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단체들도 집단 간 경쟁보다는 국가에 협조함으로써 자기의 영역의 그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겠죠. 그지? 노동자들도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협의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식 참여자로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가 자문위원회밖에 안 되지만은 공식 참여자로 봅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조합주에서. 또 나왔죠. 살라몬의 직접과 간접,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야 민간이 들어올 것인가. 내가 물어본 게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를 비교해라. 경제 규제는 직접적이지만 사회 규제는 중간이다.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비교해라. 직접 대출은 직접적이고 간접 대출은 아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과 출자 기업을 비교하자. 공기업은 비록 제3섹터지만 국가 의지로 만들 수 있어요. 출자 기업 민간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정부 소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정보 제공 같은 것들. 그래서 간접 수단에 해당하는 건 조세 지출이고요. 경제 규제, 직접 대출, 공기업, 정부 소비, 정보 공개 같은 것들은 직접 수단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답은 2번이었죠. 잘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회사 모형의 용어를 물어봤죠. 회사 모형은 첫 번째가 뭐였죠?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그다음에 조직의 학습, SOP, 불확실성의 회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자, 첫 번째 보니까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할 수 없다. 특별히 관심되는 것만 고려한다. 이게 뭐야? 문제 중심의 탐색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어 A가 리을이 돼야 돼. 두 번째, 모두 성취될 수가 없어. 왜? 각각의 집단의 부서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부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 대안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불만이 있지만 어쩔 수 없겠지.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B는 D것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 경험을 통해서 개선되고 점점 높아지는 거고 이 학습의 결과물이 쌓여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SOP가 돼요. SOP 분석을 한 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절차나 방식이 마련되고 이걸 통해서 단기적 결정을 하겠죠. SOP가 만들어질 겁니다. 분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D가 표준 운영 절차가 되겠지. SOP. 용어 정리한 거니까 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알아보는 거야. 그 결과가 단기 산출이란 능률성, 궁극적인 목적이란 효과성, 장기 파급 효과란 영향이죠.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내부자도 할 수 있고 외부자도 할 수 있는 건데 결과를 알아보는 거야 지금. 자, 갈게. 총괄평가는 기본적으로 집행이 끝난 다음에 결과 알아보는 협의의 총괄평가죠. 물론 끝나기 전에 하기도 전에 미리 결과 알아보는 것도 있어. 그치? 이거는 뭐야? 착수 직전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협의 총괄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도중에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아니야.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도중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그 문제를 개선해서 정책을 더 좋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인과성을 평가한 다음에 잘못되었다면 그 문제를 고쳐가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도중이야 도중. 자,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끝난 다음에 한 거라니까 내부 평가자가 할 수 있고 근데 주로 외부자예요. 형성은 주로 내부자. 그래서 강의할 때 요리사가 요리 맛을 보면서 요리 고쳐가는 게 형성평가라면 요리가 끝난 다음에 손님이 맛을 보고 그 결과를 보는 게 총괄평가입니다. 주로 내부자가 요리사가잖아 지금. 그다음에 환류해가지고 개선을 한다, 더 좋게 만든다, 형성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 주로 외부자가 할 거고 물론 내부자가 할 수도 있어요. 주로 외부자가 하고 환류해서 개선하는 게 아니라 결과 알아보는 거야. 능률성이든 효과성이든.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자가 하지만 외부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으니까 집행 단계에서 담당자를 돕기 위한 거 맞아. 끝나지 않았잖아, 지금. 됐지?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재정사업평가제도 이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를 고쳤어요.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재정사업이 있잖아. 사업까지는 사업 단위까지, 항 단위까지는 국회 허락받아야 되고 기재부 제출해야 돼요. 근데 세항 단위는 재량이란 말이야. 국회 의결 받지 않는단 말이야. 이러니까 세항 단위는 각각의 중앙관서가 자율평가했어요. 처음에는 3분의 1씩, 2분의 1씩, 그러다 전부 다, 지금 전부 다예요.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자율평가가 원칙이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심층평가는 누가 한다? 기재부가 합니다. 기재부가 밑에 있죠. 자, 올라갈게요. 우리나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제도는 첫 번째가 목표관리제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도는 말 그대로 계획서 쓰고 네가 마음껏 집행한 다음에 보고서하고 이 계획서와 보고서를 비교하는 게 바로 목표관리제도야. 자율평가제도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야. 단위사업을 매년 전체 다 평가하는 거고요. 이 자율사업 평가 결과 문제가 있다면 기재부가 뭐 한다? 심층평가 들어갈 겁니다. 자, 밑에 2번 나왔죠. 목표관리제도는 예산 편성할 때 성과 계획서를 결산할 때 성과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서로 비교해 보는 거야. 비교한 다음에 달성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가 목표관리제고요. 예전에는 이게 3번이 맞았겠지만 지금 틀렸습니다. 자율평가제도는 사업수행부처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지표가 있는데 매년 전부 다 합니다. 단위 사업을 3분의 1씩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합니다. 이건 답이 3번 틀렸고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비효율적 사업이 있다면은 심층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금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첫 번째 각 중앙관서가 한다는 것, 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 모든 단위 사업을 다 매년 해야 된다는 것.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은 많이 풀어봤겠지거. 자, 8번입니다. 내적 타당성,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고 그랬죠? 시험의 키워드는 뭐였죠?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해본 거야. 이런 경험 때문에 나오는 효과를 정책의 효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귀 효과는 뭐다? 극단값이야. 극단값이 끼어 있다가 시험 도중에 평균으로 돌아간 현상이 회귀 인공 효과고요. 성숙 효과는 키워드 only 시간이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 효과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 때문에 뭐가 나왔다는 겁니다. 1번 보니까 시간이 들어왔네요. 시간이 경과하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특성이 바뀌어요. 성숙 효과. 그 다음에 유사한 검사를 반복했는데 정책 실시 전에 한 다음에 반복했고 그다음에 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같은 문제를 풀어봤죠. 이거는 정책 효과가 아니라 그 실시 전에 경험한 효과죠. 이게 기억의 실험 효과가 돼야 돼요. 실험 효과. 됐지?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야 돼? 그럼 이따 볼게. 그 다음에 사건이네. 이게 역사 효과죠. 리을이 돼가 C가 리을이 돼야 돼요. C가 리을이 돼야 되고. 됐지? 극단 점수가 평균값이니까 회귀 인공 요인이죠. 그 다음에 D가 니은이 돼야 돼. 리그 뭐 거꾸로 써놓으니까 헷갈린다 지금. 그래서 B가 뭐였죠? 그러니까 기억이 실험 효과니까 기억이 B가 돼야 되고 기억이 B. 그다음 니은은 회귀 인공 요인이니까 D가 돼야 되고요. 성숙 효과니까 A가 돼야 되고 극단값이니까 아니 뭐야? 이게 왜 C가 되죠? C가 뭐였지? 외부 사건이니까 역사 효과가 돼야 되는 맞네 이거. 답은 2번이었네요. 거꾸로 보니 헷갈린다. 자, 그래서 다시 시험 효과는 키워드가 사전 테스트, 성숙은 키워드가 시간, 회귀인공 요인은 극단값이, 역사 요인은 사건이, 상실 요인은 탈락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요. 9번입니다. 정부 재정이네요. 정부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순수 공공재야. 누가 수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세 수입이 원칙이고요. 세출은 일반적 경비 지출인데 그냥 순수 공공재 영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반드시 법률로 합니다. 돈은 무조건 법률이야.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무조건 법이야. 기금도 법이에요. 근데 특별회계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이 있어야 되지만 정부기업 특별회계는 정부 회계법이라는 하나의 법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중앙관서장은 특별하게 신설할 때 법률안을 예고하기 전에 기재부 장관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다. 통합재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부 기금이죠. 근데 겹쳐 있단 말이야. 내부 거래를 빼줘야 되고 모자랐을 때 빌려오고 남았을 때 갚는 보존 거래를 차감시켜 줘야 돼요.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 모든 기금 하면 틀려요. 일부 기금 포함되어 있고요. 대신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는 제외하고 있다는 것. 순계 개념이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실질적 규모는 겹쳐 있는 걸 빼줘야 돼요. 겹쳐 있는 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이중 계산되는 거잖아. 또 보존 지원은 내가 실제로 거둔 돈도 아니고 실제로 쓴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겹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부 거래와 보존 거래 빼줘야 돼. 그래서 통합 재정은 순계 개념이고 순계 개념이 실질적이고 총계 개념이 형식적이고요. 국가 전체로 본다면은 반면에 개별 부서로 본다면 그냥 총계 개념이 그 개별 부서의 실질 금액일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답은 2번이었죠. 실질적인 총규모는 총계가 아니라 순계 개념에서 유용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항단위야. 항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세항과 목은 재량 줘버릴 거예요. 대신에 평가한 다음에 환류할 겁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장관항 세항목 중에 항 단위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라고? 사업인데 이 사업 안에는 여러 단위 사업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단위 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사업으로 묶어 있고 요걸 기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치? 관리하겠다. 자, 연도가 나왔는데 지방이 2007년도에 중앙이 2008년도에 들어와요. 지방이 먼저였고 중앙이 2008년도 연도를 틀게 만들었죠. 역시 모르면 지우십시오. 어쨌든 다 공개합니다. 성과 공개합니다. 또 기능별로 짜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지? 투명 자원 배분의 투명성 높일 수 있고 기능별이다 보니까 국민 사업을 이해하기도 쉽다는 겁니다. 얘가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더 이상 투입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으로 역시 지워지겠죠. 속어법으로 남는 2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말하지만 모르는 거 나왔을 땐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른 게 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과감하게 그 모르는 걸 찍으십시오. 2007년도, 8년도 지방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예산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